또 학생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 가끔 어떤 얘기 하냐면 이제 AI 시대잖아요. 우리가 GPT를 비롯해서 막 다 대신 해주는. 과연 외과는 어떨 거냐? 내가 이 시대에 이걸 해도 되냐? 결국에는 로봇이 나중에 수술도 다 오토노머스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수님들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AI 시대니까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사람의 그런 손이나 힘이 필요한 분야가 외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여기서 특정 과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외과는 실제적으로 많이 뭐 그런 게 와닿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하는 입장에서. 근데 물론 뭐 요새 이제 로봇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로봇과 관련된 AI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담낭 절제술을 로봇으로 AI가 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그 로봇이나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책임 문제나 뭐 법적인 책임 문제나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을 거고, 기술적으로도 물론 뭐 쉽지 않을 거고, 그런 담낭 절제술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장 간단한 수술 축에 속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이나 아니면 뭐 환자에 따라서 뭐 유착이 굉장히 많은 환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아무리 정말 발전을 하고 어떻게 돼도 로봇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외과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I 시대에서 대체되는 순서에 있어서는 거의 마지막일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양 교수님 어떠세요? 근데 저는 또 소아외과니까 또 소아외과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보면 박용석 교수님이나 우리 이순서 선생님께서 뭐 간담체 담당 절제술, 박용석 교수님 뭐 위 절제술, 뭐 사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긴 하시지만 소아외과는 500g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한 60kg, 굉장히 사이즈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수술을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환자의 사이즈도 굉장히 일단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좀 프로시저를 좀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소아외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시저 자체도 다양하고 환자의 사이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외과가 대체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대체되는 곳이 아마 소아외과이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다른 두 분의 교수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면 너무 건방진 생각이겠지만 정말 사람의 영역을 최후까지 지키는 그 이유가 돈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소아외과 정말 사실 환자가 많진 않으니까, 그 투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람의 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 과는 아마 소아외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전공의 때도 소아 환자가 제일 힘들었던 이유가 표준화가 안 되니까. 사실 대부분의 환자는 CP가 있고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결국에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어차피 수술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만에 하나 로봇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해도 오토노머스하게 보호자랑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GPT랑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AI 시대에 이제 어떨지에 대해서는 그럼 두 분은 외과를 역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교수님들 모셨는데 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특수성 같은 게 있는데,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암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장 항문 분과는 따로 있지만 외국에서도 위장관 분과가 따로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만대사 분과나 아니면은 최소 침습 수술 분과가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는 위장관 수술이라고 하면 뭐 비만대사 수술이 메인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소장 수술이나 항역류 수술이나 이제 탈장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최소 침습 수술 분과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경우는 위암 환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좀 특수한 분과로 잘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위장관 외과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는 주로 이제 위암 수술을 주로 하게 되고, 다른 이제 비나인 수술, 비만 수술이나 항역류 수술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위암 수술을 메인으로 하면서 사이드로 하는. 근데 이제 비만대사 수술이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부터 비만대사 수술의 사이즈도 꽤 많이 커졌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위장관외과는 위암 수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이제 비만대사 수술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시작하실 때 윗분이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 거를 그대로 하셨다기보다는 약간 개척을 하셨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아이템을 잡아야겠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비만대사 수술에 저는 레지던트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는 대학병원에서는 특히나 비만대사 수술 거의 안 하던 때거든요. 한 달에 한 케이스 그 정도 할까 말까 하는 정도였는데 비만대사 수술이 거기 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에도 굉장히 한 효과가 있고 당뇨 치료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아, 이게 그냥 살 빼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뭔가 당뇨병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뭔가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이 돼서 뭔가 좀 새로워 보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고 2018년도에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그 보험 작업에 제가 많이 관여를 했거든요. 보험화를 하다 보면은 뭐 수술 수가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할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도맡아서 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보험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혜택을 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환자들도 많이 모집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죠. 학회 업무를 하시면서 선생님의 길을 개척을 하신 거네요. 참 학회 일을 그냥 자비일로 치부하고 사실 그러기가 쉬운데 굉장히 선순환의 길을 하신 게 아닌가. 선생님 판단하시기에 이 다른 수술하고 많이 다른데 사실 비만 수술은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수술 프로시저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은데 아까 양희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 환자도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수술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비만대사 수술도 같은 프로시저인데 한데 퉁퉁할수록 BMI가 높으면 높을수록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확실히 젊은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암 환자에 비해서는 수술을 하고 굉장히 뭐 체중도 많이 빠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진짜 인생이 많이 바뀌거든.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처음에는 굉장히 약간 우울하고 막 검은색 옷만 입고 막 이렇게 왔다가 체중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고 옷도 굉장히 밝은 색으로 이렇게 꾸미고 오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지 않나 그런 걸 보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영석 교수님이 네이버 카페를 하세요. 회원 수가 1000명이 넘는데 저도 이제 그런 환자 정보 커뮤니티 카페를 하지만 박 교수님의 카페를 모델로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일반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그런 라포를 넘어서는 그 부분이 아마 박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환자가 단순히 뭐 쓸개만 떼고 집에 가고 이런 개념보다 진짜 인생이 바뀐다고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에 전망은 어때요? 만약에 이제 우리 보고 있는 선생님 중에 나는 이거를 아이템으로 해야겠다. 선생님 격려해 주실 정도로 좀 밝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포화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위장과 뇌과 이제 전체 뭐 위암과 비만대사 수술을 다 아우르는 위장과 뇌과를 보면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전망이 밝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위암 수술은 요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건강검진으로 조기 위암이 많고 그래서 조기 위암 아주 초기면은 또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해서 그러니까 수술까지 오는 위암의 포션이 좀 예전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케이스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고 여전히 메이저 암 수술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제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있지 않나. 비만대사 수술도 앞으로는 계속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새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더 좋은 약들도 나올 거지만 약이 커버할 수 있는 환자군과 수술이 커버할 수 있는 환자군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약이 점점 좋아지면서 약간 더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BMI 50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지금 현재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고 체중을 정상 체중까지 감량할 수 있느냐를 보면 확률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이 사람들이 정상 체중까지 뺄 확률이. 그런 점에서 비만대사 수술도 여전히 전망이 좋다. 점점 더 케이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장과 외과 전문의를 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를 뵀으니까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면 왜 마운자로 삭센다 뭐 핫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입맛을 떨어뜨리는 약들인데 이거를 무한정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맞다가 안 맞으면 요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은 약간 큐레이티브하다면 이건 약간 임시방편으로 보면 정확한가요? 예. 정확한 말씀이고, 뭐 꼭 위고비 마운자로 뿐만 아니라 모든 비만 약물이 끊으면 요요가 옵니다.
예,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실제로 이번에 위고비 마운자로 갖고 약을 쓰다가 끊고 나서 팔로우하는 연구도 했거든요. 당연히 올라가죠, 이 체중이. 예. 저는 수술을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수술의 단점이자 장점이다. 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약은 이제 먹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끊을 수도 있는데 수술은 한번 수술해 놓으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요요 없이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수술은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수술은 최저점을 찍은 후에 그거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네, 최저점을 유지하진 않고 그거보다 약간 우리는 정상적인 증가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네. 말 그대로 비가역적인 체중 감소를 노릴 수 있는. 네네. 그렇군요. 저도 보기에 좀 위장관외과가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뭐 환자분들 편찮으신 거를 바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일에 내 몸을 던졌으면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위암은 조금씩 줄지만 지원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분 한 분한테는 너무 환자들이 많이 계시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위장관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위장관외과 그지 비만외과 하시는 박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